K-팝의 자존심인가? 어더와 뉴진스 멤버들 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법적 전쟁이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거대 자본의 횡포인가? 단순한 전속 계약 분쟁을 넘어 이는 K-팝 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아티스트의 권리,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 431억 원의 직격탄. 다니엘을 향한 어더의 초강수와 그 이면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을 깨운 것은 한 통의 보도자료가 아닌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소장이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더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의 규모는 무려 431억 원. 이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막대한 금액이며 중견기업 한 곳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어더 측의 소송 논리는 매우 견고하고 공격적이다. 그들은 전속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따른 직접적인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뉴진스라는 글로벌 IP가 향후 창출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5년 이상의 기대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을 확산했다. 여기에 계약 위반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위약벌까지 더해지며 431억이라는 숫자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금액을 단순한 경제적 손실 보전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메시지다. 하이브와 어더는 이번 소송을 통해 거대 자본의 시스템을 이탈하려는 시도는 파멸적인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남은 멤버들과 연습생. 이는 소위 배신에 대한 본보기이자 계약의 신성불가침 영역을 강조하려는 자본의 초강수다. 그리고 업계 전체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 측은 이에 맞서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를 전격 선임했다. 화우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와 JYJ, 엑소 멤버들 간이 분쟁 등 굵직한 아티스트 권익보호 소송에서 승전보를 올려온 아티스트의 방패다. 반면 어더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을 내세워 철옹성 같은 공격진을 구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K-팝의 운명을 건 단군, 이래 최대의 법적 대리전이라 평하고 있다. 2. 431억의 신기록. 법조계가 바라보는 냉정한 승소 가능성. 과연 어더는 431억 원을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 법조계 베테랑들의 시각은 냉정하다 못해 회의적이다. 전부 승소 가능성은 5% 미만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민법 제398조에 의거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특히 아티스트 분쟁의 경우 재판부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아티스트의 기여도와 투자금 회수 여부다. 다니엘은 데뷔 이후 뉴진스의 멤버로서 어더의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안겨주었다. 법원은 이미 회사가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면 추가적인 배상액을 대폭 낮추는 경향이 있다. 둘째, 계약 파기의 규칙 사유다. 만약 화우가 어더 측의 매니지먼트 태만이나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을 입증해낸다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소멸하거나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셋째, 비례의 원칙이다. 한 개인이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아티스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재판부가 극도로 경계하는 대목이다. 한종견 변호사는 어더가 주장하는 431억 원은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치에 가깝다며 실제 인용되는 금액은 그 10분의 1 수준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어더가 아티스트에게
미정 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3. 템퍼링의 굴레, 민희진과 가족을 향한 잔인한 칼날. 이번 소송의 가장 추악하고도 치열한 지점은 바로 유인 공방이다. 어더워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 배후의 전 대표 민희진과 다니엘의 부모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을 탈취하려 했다는 형사적 처벌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어더워는 제3자가 아티스트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계약을 파기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엔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인 존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민희진 전 대표가 가족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나 자문 내역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 심증은 결코 증거를 이길 수 없다. 법적으로 템퍼링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조언이나 불만 공유를 넘어 구체적인 이적 조건이 오가고 계약 파기를 종용했다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문자 메시지 하나, 녹취록 한 구절의 뉘앙스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고도의 심리전이 법정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화우 측은 아티스트가 신뢰가 깨진 회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족 및 신뢰하는 멘토와 상담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템퍼링 주장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 최후의 일은 민지. 그녀의 침묵이 주는 거대한 압박 하늘을 찌르던 뉴진스의 위상도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4. 5 멤버 중 3명 하니 혜린. 혜인이 현실적인 벽과 팬들의 우려를 고려해 어더로 복귀를 선택한 반면 다니엘은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최후의 1인인 민지에게 쏠려 있다. 민지는 뉴진스의 맏언니이자 상징적인 리더 역할을 해왔기에 그녀의 행보는 그룹의 존폐를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다. 어더워는 대외적으로 민지 멤버와 긍정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폭풍전야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냉기류는 이미 어깨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만약 민지가 다니엘과 손을 잡고 계약 해지를 공식화한다면 어더워는 뉴진스라는 브랜드의 심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그녀가 어더워에 남는다면 뉴진스는 다니엘 없는 4인 체제로 재편되어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그 파괴력은 예전만 못할 것이 자명하다. 민지가 겪고 있을 심리적 중압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녀의 선택 앞에는 수백억 원의 소송이라는 낭떠러지와 팬들과의 약속이라는 외줄타기가 놓여있다. 5. 에필로그 부서진 뉴진스라는 꿈. 그리고 K-팝의 잔인한 내일 K-팝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뉴진스. 그들의 성공 신화는 이제 진흙탕 소송전이라는 비극적인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청량한 멜로디와 싱그러운 미소 대신 이제 팬들이 마주하는 것은 손해배상, 위약벌, 증거조사 같은 차갑고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다. 어더워의 초강수는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가져다 줄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티스트를 소모품이나 자산으로만 취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멤버들의 이탈 역시 그들을 키워준 팬들과 시스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이 전쟁의 끝에 승자는 없을지도 모른다. 431억 원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 시대 가장 빛나던 아이콘이 무너져가는 소리다. 터져버린 소송 폭탄의 파편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잔인하고도 냉혹한 민낯이다. 법정의 판결문보다 5 소녀가 함께 웃으며 연습실로 향하던 그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오기를 팬들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하지만 그 소망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듯하다.